2024년도 새해가 바뀌는 날에 태양 활동이 정말 강력하게 있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태양 활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주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태양 활동이 활발한데 올해 예정된 우주 탐사 잠깐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식 때는 태양빛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 하전 입자가 굉장히 줄어요. 이해되셨죠? 네. 저희가 앞서서 우주 탐사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우주 탐사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말에 약속 보통 있으시잖아요. 네. 이 약속만 있더라도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날씨. 일기예보. 네. 그렇죠. 네. 우주를 나가는 것도 우주에도 날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곽영실 박사님께서 우주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연을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날씨 권유는 우리 태양계의 유일하면서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바로 태양입니다. 지금 모든 생명체의 권원인 이 태양은 우리가 맨눈으로 볼 때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크고 작은 폭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 표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변보다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변보다 까맣다고 해서 흑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흑점 영역에서는 태양 내부의 자기장이 태양 외부 대기층이 코로나로 끌려 나오면서 전파나 빛, 고에너지 입자, 자기장 등이 분출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태양 흑점 폭발 또는 태양 폭풍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이 태양 흑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볼 때 흑점을 관측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 흑점 폭발 또는 플레어 폭발 시 분출되는 X선이나 전자기 에너지는 그 에너지가 무려 핵폭탄의 250만 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 플레어 폭발 시에 동반될 수도 있는 코로나 질량 방출 시에 분출되는 그 고에너지 입자는 무려 100억 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불어나오는 태양풍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태양풍은 고에너지 입자뿐만 아니라 태양 자기장을 끌고 나와서 태양권을 형성하고 태양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평상시의 태양풍 속도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이지만 강력한 태양 폭발이 있을 때에는 무려 초속 1000킬로미터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 흑점 폭발, 태양 코로나 물질 방출, 그리고 고속 태양풍과 같은 아주 격렬한 태양 활동이 있을 때는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에너지가 지구를 포함한 우주 공간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구에는 자기권과 전리권, 주변의 환경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에너지 입자들이 지구의 상층 대기로 유입되어서 극지방이나 또는 남극지방에 오로라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 활동에 의한 우주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우주 날씨라고 합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태양 플레어 폭발이나 코로나 질량 방출, 그리고 고속 태양풍과 같은 그런 현상들은 지구에 도달하는데 불과 수시간에서 수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먼저 태양 플레어 폭발이 나면 분출되는 X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8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지구에 도달하고 나면 이 X선은 지구 전리권을 교란해서 지구 전리권을 이용하는 전파의 두절 현상을 일으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해서 분출되는 고에너지 입자는 지구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20분 또는 길게는 수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고에너지 입자는 인공위성이 상조하는 지구 주변의 우주 공간을 교란해서 위성체의 손상이라든지 또는 우주인 피폭 등의 영향 등을 줍니다. 한편 고속 태양풍은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는 수일 정도 걸립니다. 짧게는 2일에서 3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착한 태양풍은 지구 자기권과 상호작용을 해서 지구 주변의 자기장을 크게 교란시키죠. 그래서 그 자기장의 교란은 결국은 자기폭풍으로 이어져서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위성의 운용이나 또는 지상의 전력망의 손상을 크게 입히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일상의 날씨에서 그 상태를 나타낼 때 기온, 기압, 습도 그리고 풍량 풍속으로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우주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활동으로 인해서 날아오는 그러한 에너지의 종류에 따라서 지구에 와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전파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 자기장 이 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우주 날씨 상태를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X선이나 전파에 해당되는 R이 있고요. 레디오 블랙 아웃이라는 R이 있고요. 그리고 고에너지 입자 바로 S입니다. S는 솔라 레디에이션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지구 자기장 교란에 해당되는 G입니다. 지오메트릭 스톰이고요. 이렇게 RSG로 우주 날씨를 일상 날씨처럼 그런 요소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도를 1에서 5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고요. 그 등급이 높아질수록 바로 태양 활동에 의한 그러한 영향들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은 우리가 크게 11년 주기를 가집니다. 11년 주기로 굉장히 조용했다가 굉장히 활발했다가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 굉장히 활발한 우리 시기를 극대기라고 하고 굉장히 조용한 시기를 극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극대기는 2025년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이전 극대기보다 흑점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태양 활동이 굉장히 더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주 날씨 변화에 대응해서 이미 우주 선진국, 즉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일찌감치 이러한 우주 날씨 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 천문연구원이 그 연구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2007년에 대전 본원의 우주환경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래로 굉장히 다양한 지상 관측 기반을 우주 날씨 변화와 태양 활동을 관측하기 위해서 구축하였고요. 우주 날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우주 날씨를 표출하는 우주환경 감시실을 운영해서요. 지금까지 우주환경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도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태양 코로나를 관측하는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 그리고 근지구 우주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서 4기의 소수형 위성으로 운영하는 도요셋, 그리고 우주에서 내려다보면서 오로라를 관측하는 또는 광시야로 대기 중력파를 관측하는 럭키트라는 그런 미션을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날씨 영향은 전 지구적 그리고 나아가 전 우주 공간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우주 환경에 대한 대응은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굉장히 필요시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주 날씨 관측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고 또 우주 날씨 관측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 예경고 체계를 구축해서 경보센터를 국제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신뢰도 높은 우주 환경 예측 정보와 감시 정보는 우리 인류가 우주 탐사를 하고 생활권이 우주로 확장될 때 굉장히 안전한 우주의 삶과 그리고 우주 탐사를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곽영실 박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우주 날씨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구의 날씨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우주의 날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우주 날씨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더문 영화 보셨나요?
저는 맞죠? 봤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석자 있었죠. 태양풍. 아, 있었죠. 그렇죠. 네. 사실은 태양 활동 중에서 이 태양풍이라는 것이 계속 끊임없이 불어나오는데 그게 사실 태양풍이 전체 태양계 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그 속에 지구도 있고 달에서도 그 하전 입자 영향이라든지 자기장 영향이라든지 똑같이 받겠죠. 네. 네. 그리고 화성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우리 지구의 대기랑 또 지구의 자기장이랑 이런 조건은 다르지만 똑같이 그 태양풍 영역권 내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통신 부분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풍이 몰아칠 때 그 통신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주인이 우리가 이제 나가 있잖아요, 인류가. 그러면 집을 짓는다든지 또 우주복이라든지 우주 탐사선 이런 부분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잘 정해서 시험을 많이 해서 안정화를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성 더 멀리까지 태양권 전체를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태양 활동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럼 우주 날씨 변화로 인해서 최근 문제가 됐었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만큼 사례가 많은가 보네요. 우리가 잘 아는 허블 망원경 아시죠? 너무나 유명하죠. 네, 우주에 떠 있잖아요. 네. 우주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이 늘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우주 날씨에 영향을 받겠죠. 우주에 네.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렇죠. 만약에 태양에서 고에너지 입자가 날아온다든지 이러면 그 CCD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태양은 항상 조용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허블 망원경이 이제 우리 태양의 그 활동도에 보면 조금 세트된 데가 있었어요. 그때가 93년하고 2002년. 오. 네. 그때 태양 극대기가 두 번 오면서 그때 허블 망원경을 안전 모드로 잠깐 돌려놨다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의 안전 네. 모드 돌아가는 네. 것처럼. 네, 그게 이제 우주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쉬운 얘기이고요. 그 최근에 2022년 재작년이죠. 우리 잘 아는 스페이스 X 있잖아요. 네. 네, 스페이스 X가 이제 통신망을 글로벌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요. 그렇죠. 전 세계에 그렇죠. 통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네. 스타링크 네. 위성을 정말 많이 쏘고 있죠. 그렇죠. 펠컨 9에 그때 이제 로켓을 실 때 49개를 씌워서 올렸어요. 네. 네, 그리고 요 경우는 250km 상공에 한번 정착을 시켜서 거기에서 이제 체크를 하고 다시 추력을 해서 본 궤도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태양 활동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 중간 정도의 활동으로 지자기 폭풍이 왔는데 49개 중에 40개가 네, 궤도 안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재진입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 그 우주 환경, 우주 날씨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최근에 우리가 이슈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되게 신기한 경우네요. 네. 중간 정도의 지자기 폭풍에도 영향을 받는 거 보면은 사실 정말 이렇게 태양의 폭풍이 강력했을 때는 정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태양 흑점도 연초부터 발생하고 네. 굉장히 태양 활동이 활발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올해 예정된 우주 탐사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 네.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네. 근데 우리가 1년 사계절 중에 태풍이 언제 오나요? 여름철. 여름에 오죠. 네. 네. 자, 태풍이 여름철에 오는데 여름에 배가 한 번도 안 나가나요? 나가죠. 나가죠. 네, 고기 잡으러. 그러니까 이 태양 활동이 굉장히 이제 빈번해지는 시기이긴 하지만 강약이 또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예측하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주 날씨 관측한 값들을 가지고 모델링 기술을 가지고 또 아무리 극대기 시즌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기술로 그 정보를 가지고 아마 발사하고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우주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피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네. 우리 인류가 최첨단 기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맞아요. 있잖아요. 뭐 사실 이 최첨단 기기 중에 이제 위성체의 손상이라든지 또 위성 궤도 변화 그리고 그런 우주 환경이 변함으로써 위성과 지상 간의 통신 그리고 지상 대지상 통신 이런 부분들이 교란이 더 크고요. 그리고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류가
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사실은 아.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정도의 부정확성은 사실은 이제 묻고 가지만 정말 정확하게 알아내야 되는 그런 위치라든지 할 때는 사실 우주 활동에 따라서 그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태양 활동이 강할 때는 굉장히 우주의 전류가 또 우리 머리 위에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지상 전력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죠? 1859년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1859년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널리 쓰고 있었나요? 그때만 그때 하더라도? HF 통신이나 전력 변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캐링턴 이벤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아. 네. 굉장히 큰 태양 폭발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지자기 폭풍 속에 지구가 파묻혔고요. 정전이 되고 그다음에 통신이 마비되면서 천문학적인 그런 비핵이 발생을 한 게 바로 그 사례이고요. 네. 그리고 1989년에도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퀘벡 지역에 9시간 정도 정전이 되어서 굉장히 큰 그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통신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 통신은 여러 군데 또 쓰이죠. 네. 비행기, 항공기에도 통신이 쓰이고 우리 가까이 ATM 기계 있잖아요. 아, 그렇죠. ATM 기계에도 통신이 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도 또 많이 하죠. 차량. 그러니까 항법 시스템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쓰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주 환경, 우주 날씨가 굉장히 변화 급박할 때는 노출이 되어 있어서요. 네, 그런 부분의 불편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도 다 하전된 입자, 다시 말해서 극을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네요. 이 통신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자제품, 네, 전기를 맞습니다. 사용하는 네. 특히 위성의 그 칩들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요. 컴퓨터가 허위 명령을 막 내리기도 합니다. 네. 네. 요즘 실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이죠. 맞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다.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견디는데 저희 아들은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저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뭐 잠깐의 쉬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아니면 이동하는 시간이라도 모두가 항상 보고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이고 아까 GPS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항공기가 GPS를 잃어버린다?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실제로 야간 비행을 할 때 조종사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이 그러니까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럴 때 정말 GPS 신호를 잃어버리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항공기의 위치를 잘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더라고요. 지상 시스템, 그다음에 위성 기반 시스템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주 날씨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그 항목의 우주 날씨 영향을 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네, 지금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사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일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일식 일어날 때 우주 환경의 변화가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몰랐죠? 네. 네. 100km에서 한 1000km 사이의 우주가 사실은 일식 때 굉장히 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로? 왜 그럴까요? 일식이 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 100km에서 1000km 사이에 우리가 하전 입자가 많이 있거든요. 네. 원래 태양에 의해서 하전 입자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 통신을 하거든요. 네. 원래. 그런데 일식 때는 태양빛이 가려지다 보니까 그 하전 입자가 굉장히 줄어요. 그러면 원래 썼던 통신의 그 정도로는 통신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은 약간 그 일식이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예쁜 사진이다라고 사진을 찍어서 누구한테 SNS 에 보내는 거죠. 올리고. SNS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잘 안 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정말로. 맞습니다. 네, 잠깐 통신이 두절되더라고요. 저희 그 일식이 생길 시간에 저희 연구자들이 그 미국에서 저 일식에 의해서 얼마만큼 그 우주 공간이 변할까를 저희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 네, 학회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신기하네요. 이건 저도 정말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일식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주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네, 있었다는 맞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네요. 그만큼 태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우주 날씨는 사실 우리 지구에 있다 보면은 대기가 가려져 있고 또 하늘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변화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우주 날씨 변화는 지상에서 어떻게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지상에서도 사실은 태양을 볼 수가 있고요. 태양 전파나 태양 어떤 활동들을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 예가 지금 캘리포니아 빅베어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네. 태양을 관측하는 천문대입니다.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관측하는 그 흑점 지금 저 보고 계시는 보이시죠? 네. 네, 그 지상에서 사실은 흑점을 관측했을 때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존하는 망원경입니다. 악점이 저렇게 디테일하게 보이는군요. 되게 크네요, 정말로 직접 보니까. 네, 그렇죠. 사실 예산이 많이 들고 기술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주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많은 위성들을 활용해서 지구 주변에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위성에서 관측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의 영향을 받는 우주 날씨 공간, 지구 주변 공간 또는 조금 더 먼 공간까지 위성이 관측을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측뿐만 아니라 그런 관측 자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해서 예경보 체계까지 다 국가 우주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를 예보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국가 차원의 그러한 우주 프로그램들을 우주 날씨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나사나 노아 같은 다른 또 중요한 기관들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러한 우주 환경 예경보라던가 연구 측면에서 우주 선도국들과 우리나라의 협력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천문연구원 같은 경우 연구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우주 날씨 관측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측 모델링 기술들을 주로 나사랑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이제 그 우주 협정이 맺어지면 더 이제 활발하게 네. 나사랑 저희들이 매년 워킹 그룹을 하면서 실제 미션 부분도 같이 함께하고 여러 예측 기술들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경보 체계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제 운영 현업 기관인 우주 전파센터가 주로 미국의 미 해양 대기청 노아라고 하는데요. 네. 그 노아의 이제 자료들이랑 그리고 자료를 하는 것은 위성 자료 주로겠죠. 그다음에 예측 기술들을 함께 갖고 와서요 도움을 받아서 예경보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체 국제적으로는 우주 환경 서비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역 경보 센터로 해서 우주 전파 센터가 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아시아의 이제 여러 가지 우주 정보들을 거기에 같이 보고를 하고 있는. 네, 전파센터랑 또 저희 연구기관 천문연구원이 함께 열심히 국내 우주 날씨를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만큼 우주 날씨가 변화하면서 엄청난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지구의 자기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아주 유해한 어찌 보면 생명체에 유해한 그 여러 가지 고에너지들이라든지 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도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자기장, 자기권이 계란 껍질의 역할을 하면서 바깥의 위험 요소를 다 막아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태양계 말고 바깥의 행성에서 굉장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행성이 있다고 관측이 되었다고 논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 행성을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입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우주에서 살 조건 하나가 일단 된 거죠. 흥미롭네요. 네.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주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어딘가 강연을 나가고 박사님들도 아마 강연을 나가시면은 가장 많이 듣는 게 외계인이 있어요. 외계 생명체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께서는? 그것은 정답이 있죠. 네. 모른다. 그렇죠. 네. 모르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충분히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기 적당한 외계 행성들은 계속 발견되어 왔고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발견될 거고요. 사실 칼 세이건이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광활한 우주에 이렇게 우리만 지구에 존재하는. 우리만 존재하면 얼마나 이 낭비인가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분명히 어딘가에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만날 수 있을까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곽영실 박사님 통해서 우주 날씨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우주 탐사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죠. 네, 물론 있죠. 우리 지구 종말도 불러올 수 있는 잘못하면 우주 환경 날씨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 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위험. 맞습니다. 그것. 아, 네. 수많은 그런 우주선들이 지금 거의 수명을 다 돼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영화에서 그런 거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영화 그래비티에 그래비티에서 나온 네네네. 법한 일이 이제 생겼던 거죠. 자연우주물체, 특히 소행성들은 태양계 궤도를 돌고 있고요. 어젯밤에도 충돌을 했고 오늘 밤에도 충돌을 할 겁니다.